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입니다. 저번 몇 개월 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유튜브에 이 강의를 업로드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나름 한자보랴 또 블로그 하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또 너무나 그동안에 힘들어서 제가 조금 쉬었습니다. 근데 또 좀 심기일전해서 차근차근 그동안에 제가 연구했던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질병에 대해서 계속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을 좀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 편편태선, 실질적으로 이 피부 질환 중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많은데요. 이 편편태선은 일단 피부가 좀 두툼해지면서 편편한 형태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전 인구의 한 1%도 채 안 되고요. 30대에서 한 60대 정도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서 조금 발생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편편태선의 정의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그 정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항시 저만의 의학,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의 한의학적인 장점, 또 의학적인 장점을 모두 살려서 그 이외의 다양한 생화학적인, 또 유체역학적인, 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통합해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편태선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가정의학 전문의들이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 닥터 ORG라는 홈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정의 부분을 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편편태선은 a type of rash이다. 이게 어떤 하나의 발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발적은 대체적으로 피부라든지 또 성기 부위 또 구강에서 잘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발적 형태 중에서도 약간의 자주색의 종기들, 하나의 오돌도돌한 하나의 발적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가 좀 플랫하다, 편편하다, 또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구진들은 대체적으로 화이트 스케일하다. 아주 하얀색의 인설을 동반하고 플레이스 그 부위에서의 약간의 발적의 형태, 어떤 조각의 형태, 파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잔잔한 하나의 각질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적의 어떤 염증성의 질환인데 바로 그것은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정확한 편편태선의 정의를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피부와 점막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질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섭진, 한포진, 다양한 질환에서도 가려움증이 발생하는데 이 편편태선도 원인 불명이라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과 그리고 중요한 거, 피부가 편편한 태선암 및 인설을 동반한 하나의 염증성의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증성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염증이 왜 발생하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염증이 발생할까? 그게 알러지 과민 반응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 하나의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존의 의학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제의학을 유사의학이다, 뭐 전혀 염증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치료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의학자는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가다 보면은 똑같이 치료 안 되고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이 그러니까 폭넓지 않은 거죠. 그냥 논문이 발표되고 그 논문을 따라서 치료한다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결코 논문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관점 또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편태선 또한 염증성의 질환 맞습니다. 근데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를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편편태선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인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unknown하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그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알러직 과민 반응이다, 아니면 이뮨 질환이다, 면역 어떤 과민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스킨이나 점막의 셀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자기를 비자기로 여긴다라는 거죠. 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이 염증이 발생하느냐?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체온 조절 시스템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손발끝에서 닫아버린다는 거죠. 자, 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내 몸 전체 골고루 분산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 에너지는 입자와 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 쏠리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쏠린 부위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부위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염증이 된 겁니다. 자, 염증이 된 것을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정말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면역 억제제를 쓰자는 거죠. 면역 억제제를 써버리면 자기를 공격하는 건데요. 그것도? 그럼 자기가 죽는데요? 그러한 치료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치료 방법도 자기를 죽이는 치료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치료는 절대로 저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편태선은 알고 보면은 전염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많은 환자들을 보지만 저는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편편태선은 대체적으로 뭐 스트레스는 하나의 뭐 원인을 유발하는 인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스트레스는 좀 증상을 악화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정상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약간의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하나의 건강한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술을 먹느냐, 아니면은 뭐 답답하다고 찬바람을 자꾸 쐬거나 옷을 벗고 잔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을 더 악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편편태선의 원인을 세세하게 바라보면은 일단은 원인 불명이다라는 이야기죠.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대증치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전이다. 편편태선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분한테도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유전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C형 간염 환자분들한테 종종 편편태선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약물. 약물에 의한 경우는 종종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하나의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세포의 손상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나 많죠.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중금속, 또 전해질, 약물, 이온, 수술,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세포는 다 손상을 받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저로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원인 불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주의해 가면서 치료할 때 편편태선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편편태선을 이 정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뭐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편편태선도 다양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미만성, 또 만성, 국소성 편편태선. 아주 급작스럽게 오면서 전신에 퍼지는 것을 급성, 미만성이라 하고요. 만성, 국소성이란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소적으로 어느 한 부위, 발목이면 발목, 손목 이런데 발생했을 경우 만성, 국소성 편편태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병은 좀 대칭성을 보이는데 또 비대칭성인 경우, 그 다음에 편편태선이 위축성을 보이는 경우. 우리가 모든 이 단백질도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고요. 딱딱해진 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응력이 강해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질 때 그게 만성화되면은 이제 조직이 위축이 옵니다. 건위축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의 염증이 진행될 때는 위축성의 병변을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물집성, 궤양성, 모낭성의 편편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집성, 궤양성, 모낭성 편편태선은요, 우리가 왜 물집이 생길까? 궤양이 생길까? 또 모낭 주변에 왜 염증이 잘 생길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수포나 궤양은 내 피부의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데피면은 물이 끓어 넘치잖아요. 그 끓어 넘치는 이유는 물 표면에 작용하는 그 표면 장력이 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이 밀어내는 힘,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그걸 바로 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응력이 강해질 때 우리가 조직에 변형이 오고 단백질에 변성이 오는 겁니다. 유전자에 변이가 오는 겁니다. 돌연 변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또 궤양이 되는 겁니다. 점막이 탈락되는 걸 궤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모낭 주변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왜? 구멍으로 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태선의 모양을 보고 아주 동그란 타원형을 보일 때 윤상의 편편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염과 동반되는 태선들이 종종 있죠. C형 간염인 경우. 그 다음에 약물성의 편편태선. 약물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의한 편편태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분만 할 뿐이지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뭐 간염이 있다. 또 약물에 의한 부분은 그러한 약물들을 좀 줄여가거나 또 없앰으로 해서 복용을 중단함으로 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간다라면 편편태소는 결코 불치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편태선의 정상인데요. 우리가 이 정상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가려움증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편편태선은 리체니피케이션, 태선이 되는 거죠.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이 가장 최고입니다. 가장 주된 증상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려움증은 약간 마일드하고 시비한 경우,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결정성 양진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하죠. 밤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편편태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려움증은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죠. 왜 밤에 더 심하느냐? 오후 6시가 되면은 신본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모공이 닫히게 됩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자, 편편태선의 가려움증은 왜 생겼다? 모공이 닫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공은 왜 닫히는 거죠? 바로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결과죠. 신분도가 낮아질 경우 체온조절 종초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이 생긴 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이 발적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발적이라는 형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돌도돌한 종기 형태가 된다든지 아주 큰 하나의 판처럼 조각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 하나의 이러한 범수들도 우리가 하나의 과색소 침착증이 될 수 있다.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편편태선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또 히스패닉, 아프리카 후손들한테서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색소 침착은 흔적을 남기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편편태선도 우리가 구강에 종종 발생하죠. 구강에 생겼을 경우에는 구강에 염증이 먼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강의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그리고 화끈거리고 따가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음식을 잘못 삼킬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좀 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작은 구진이 나타난다. 오돌도돌한 볼록볼록한 언덕과 같은 발진이 생길 수 있다. 자, 표면은 평평하다. 망상의 백선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망상, 거물 모양의 하얀 선들이 생긴다. 자, 그런 백선을 위크햄 스트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은 두툼해지면서 편편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진성에 반점이 생긴다. 형태는 다양하다. 환상, 선상, 또 불규칙한 다양한 모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소양증, 화끈거림, 통증, 궤양이 생길 수 있다. 통증도 알고 보면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져서 점막이 탈락되는 것을 궤양이라 그러고요. 완전히 박탈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겠죠. 자, 호발 부위는 관절, 손목, 허벅지, 엄경, 구강,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멍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강의 편편태선, 손목, 발목의 하나의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증상들, 편편태선의 증상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목 부위에 하나의 편편태선을 볼 수가 있죠. 발적, 또 자주색의 다크 브라운한 병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혀 부위에서의 하얀 선들이 보이죠. 또 두툼해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머리 뒷부분에 기라든지 또 마찰이 많은 부위에도 발적과 염증이 잘 생기고 인설, 하얀 각질들이 생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혀 부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도 조직의 변형이 생겼죠? 자, 조직의 변형은 왜 생긴다?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위의 온도와 이 부위의 온도는 다른 겁니다. 이 부위의 온도는 온도가 낮죠. 이 부위의 온도는 온도가 높습니다. 이 부위의 온도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응력은 강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조직은 뭔가 밀어낸다. 그때 단백질의 변성,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가 찾아와서 조직은 대체적으로 융기, 팽창, 비대, 돌출과 같은 정식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위도 보면은 우리가 하얀 인설과 각질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혀 부위에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의 척추, 우리가 요추의 4번, 5번 이 사이에서 많이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구진들, 작은 구진들이 많죠. 자, 혀 입술에 있어서의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얼스가, 그 다음에 하얀 위크햄선, 그물 모양의 백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등의 각질과 인설, 자, 피부 두터워짐, 리체니피케이션, 태선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의 윤상의 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발적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차이는 에너지의 방출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 부위에서의 에너지의 방출의 차이다. 자, 여기도 우리가 피부와 두터워짐, 태선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자, 다크 브라운 스팟, 병소들을 볼 수가 있겠죠. 볼에서도 색소 침착, 코에서도 이렇게 태선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증상들을 잘 보면서 어느 부위에 태선이 잘 생기는지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부위에 태선을 볼 수가 있고 색소 침착 볼 수가 있죠. 자, 마찰이 많은 유방, 브래지어가 많이 닿는 유방 아래 부위에 발적과 염증이 잘 생기죠. 자,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 에너지의 방출이 많은 거죠. 자, 관절, 겨드랑이 부위에서도 열 방출이 많아지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져서 조직이 튀어나올 수 있다.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때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작은 구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마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열이 잘 방출되는 부위죠. 구멍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위로 태선화 현상, 또 래쉬, 발적 현상이 생김을 알 수가 있죠. 자, 머리 두피에서도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자, 탈모가 되는 거고요. 자, 혀 부위에서도 우리가 태선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볼이죠. 혀 아래 부위에 있네요. 혀 아래 부위에 거물 모양의 백선을 볼 수가 있고, 자, 입술에서도 거물 모양의 백선이 보이죠. 자, 마찰이 많은 부위에 열 에너지의 방출량이 많다. 그때 염증이 잘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볼이죠. 자, 여기 대체적으로 이제 구강의 편편태선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손톱에도 종종 생깁니다. 손톱에서도 염증이 잘 생기죠. 자, 염증이 오래될 때 손톱에서의 백선,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주변에도 인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에서의 편편태선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손목 바깥쪽 안쪽, 자 여기도 우리가 정갱이 부위에서 종종 마찰이 많죠. 이런 부위에서도 쉽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갱이 부위의 작은 구진들로 인한 태선화 현상,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인설, 또 화이트한 스케일 인설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기서도 이 관절 부위의 주변에서 열 에너지 방출이 많고요. 특히 정갱이 부위에서도 이렇게 태선화 현상이 쉽게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진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의 사진인데요. 특히 이 손등, 손목, 또 손바닥에서도 종종 잘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전반적인 형태, 우리가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가 두터워지고 편편해지면서 발적과 인설을 동반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목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신에 하나의 미만성의 편편태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혈이 부위, 복부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갱이 부위에서의 여러 가지 패치 형태의 편편태선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증상들도 하나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알러지 과민 반응이나 면역 과민 반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으로 이 편편태선을 한번 치료해 봤는데요. 이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피부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전에는 전체적으로 미만성의 인설과 각질과 태선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지만 치료 후에는 아주 깔끔하게 치료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이 정강이 부위에서의 아주 두툼한 리체니피케이션, 태선화 현상, 또 자주색의 퍼플한 범스, 패치형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치료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피레토 세라피, 그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모든 질환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좀 접어두자. 다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게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유체 역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체를 바라보니까 어느 정도 병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치료 방법 또한 반드시 찾을 수 있더라. 단순한 대증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대표적인 합병증인데요. 우리가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이 올 수가 있죠. 자, 머리에 생기면 탈모, 또 만성화되면 피부의 위축, 건위축도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궤양이라든지 구강암. 구강의 편편태선이 너무 장기화되면 그쪽의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억력이 강해집니다. 억력이 강해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구강 내로 자꾸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면 조직이 볼록이 커지겠죠. 돌출, 비대, 정식이 되겠죠. 바로 그게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손, 발톱이 박리가 되거나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편편태선도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편편태선의 서양의학적인 치료인데요. 여기 우리가 미국의 가정의학 전문의들도 대체적으로 이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상을 완화시켜주자라는 데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
안티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되고요. 염증이 있을 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 구강 질환이 있을 때는 가글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광선 치료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대증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노 큐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피레토 세라피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편편태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고, 면역과 무병 장수론, 신부온도 또 피부온도와의 상관관계, 또 표면 장력과 온도, 또 변형, 조직의 변형과의 상관성, 또 신부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모든 질병의 발생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하는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편편태선의 대체적인 정의, 원인, 정상, 또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 또 합병증,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내용 있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